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이번에도 몽골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몽골에서 광업은 광업이 곧 경제고 경제가 곧 광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먼저 몽골에서 광업은 몽골 GDP에서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엄청난 산업이고요. 우리로 따지면 전체 GDP에서 4분의 1 정도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을 가진 산업은 직간접적인 부분 다 포함시키면 반도체에 해당되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위상이 몽골에서는 광업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뒤에 통계들을 보면 반도체 이상이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몽골에서의 광물 수출은 전체 몽골 수출품에 있어서 9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실 몽골이 광업 말고 수출할 게 있나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몽골 하면 세계적인 캐시미어의 고장으로 유명하죠. 아마 몽골 현지를 관광 가실 기회가 있으면 꼭 가보셔야 될 곳 중에 하나가 고비 팩토리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캐시미어를 원단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곳인데, 아주 최고급 원단 같은 경우 에르메스를 비롯해서 전 세계 명품에서 먼저 선매해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최고급 그 명품 캐시미어를 바탕으로 외국에서는 이 캐시미어로 예를 들어서 5불 준 게 외국에서는 500불 이상에 팔리고, 이런 모습을 몽골 내부에서도 봐가지고요, 안 되겠다, 최고급 캐시미어들 중에서 일부는 우리 자체 브랜드를 좀 육성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몽골에서도 캐시미어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 주자가 이제 고비라는 브랜드입니다. 한번 직접 가서 만져보신 분들이거나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에서 캐시미어 100%예요 라고 판매하는 것들 중에선 아닌 것들 많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현지에서 보는 캐시미어의 품질이라는 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자, 이처럼 캐시미어를 비롯해서 다른 품목도 뭔가 나름대로 수출이 잘 되는 게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몽골에서의 광업, 몽골은 광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몽골은 광산을 어떻게 분류하냐 하면요, 몽골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가 전략광산이라는 겁니다. 이 전략광산은 몽골 GDP에서 5%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광산들은 국가에서 전략광산이라고 해서 그 광물을 누가 캐고 그 광물에 해외 투자를 얼마만큼 받을지, 그리고 몽골 국내 지분을 얼마만큼 할지, 그리고 그 자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낙수 효과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전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있는지 없는지를 국가에서 의회의 승인을 통해 직접 챙기는 광산을 전략광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정도 의회에서 직접 다 승인해서 하나하나 챙기는 광산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에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는 나머지 광산을 일반 광산이라고 부르고요. 그거 말고도 기타 광산이라고 해서 전략광산, 일반 광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나머지 광산들을 또 기타 광산으로 해서 세 가지로 분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전략광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몽골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보면, 한국에서는 석유 나오면 다 같이 박수치고 기분 좋아할 일인데, 몽골에서는 자원 나와도 이걸 그렇게 기분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몽골에서는요, 이 광업을 직접 챙기는 부처가 광업중공업부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이 광업을 바라보는 상황, 그리고 광업에 처한 상황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몽골은 그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한 낙수 효과가 온전히 자신들이 가져갈 수 없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석유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몽골도 석유가 나는 대표적인 산유국입니다. 그런데 몽골인들은 자신들의 석유를 가지고 저놈들이 얼마나 도대체 뒤로 빼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곁눈질로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 쳐다보는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몽골에서 기름이 나는 위치가 중국에 인접한 곳에서 기름이 많이 나는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몽골은 자체적으로 이 원유를 정제해서 우리가 생활에서 쓸 수 있는 각종 생활유로 전환할 수 있는 정제 기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제를 해서 결국은 원유라는 건 정제해야 휘발유든 경유든 뭔가 이런 걸로 쓸 수가 있는데, 그 정제 기술이 없다 보니 어떻게 했느냐,
외국 기업들로 하여금 석유를 너희도 여기에서 캐서 일부 니네가 가져가는 걸로 쓰고 우리는 정제한 그 정제유로 받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석유를 수급받아서 국내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몽골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몽골인들 상당 부분 여기에서 바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땅에서 있는 석유를 저 중국 정유회사들이 얼마만큼 캐가고 있다라는 걸 정말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높고요. 예를 들어서 매년 예를 들어서 매달이라고 하겠습니다. 매달 10만 배럴 정도 우리가 생산해서 몽골 현지 국민들에게는 정제해서 3만 배럴 정도 드리고 7만 배럴은 저희가 시설 투자하고 정제해서 드리는 품으로 우리가 가져갑니다. 이렇게 했다라고 쳐도 쟤네가 정말 7만 배럴만 가져가는 건지 매번 10만 배럴 생산한다라고 해놨는데 15만 배럴 생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몽골의 석유와 관련된 수급처가 이미 중국의 정제회사들을 통해서 수급받는 걸로 귀결되다 보니까 이제는 갑을 관계가 뒤집어져 버린 것이죠. 어떻게 됐느냐? 정제회사들이 슬슬 석유와 관련된 정제의 단가를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해봤더니 황성분이 너무 많고 요즘은 환경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더 가져가야겠습니다. 캐서 가져가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딜을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일반 몽골 국민들에게 납품하는, 즉 몽골인들이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납품하는 기름 단가는 올리지 않으면서 그냥 저희가 더 많이 캐서 가져갈게요 라고 하면 그 중간에 껴있는 관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우리 국민들이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려고 했더니 기름 가격이 2배 됐다고 하면 국민들이 이제 난리가 나겠죠. 요즘 왜 이렇게 우리가 산유국인데 기름 가격이 비싸진 거냐 하면서 뭔가 봉기하기가 쉽지만 이거는 그런 형태로 단가를 올리는 형태로 계약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중국 정제회사들이 더 많이 캐서 가져가시고 대신 단가는 여기에 유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형태로 얼마든지 대응이 될 수 있는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국민들 입장에선 이거 우리 관료들, 이거 중국 관료들하고 또는 정제회사하고 짜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가져가게끔 하고 우리한테는 대충 싸게 주는 걸로 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 또 뒤로 돈까지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은 게 사실인 것이죠. 따라서 어떤 국가가 정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그 나라에서 그 광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했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낙수 효과의 어느 정도까지의 비중을 독식할 수 있는지, 가져갈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우리나라 얘기를 잠깐만 해볼까요? 우리나라는 1등 수출 품목 뭘까요? 당연히 반도체입니다. 2등은 뭐겠습니까? 최근에는 2등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동차로 바뀌었는데요. 원래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지난 10수년 동안 2위를 계속 점유해왔던 것은 석유화학 제품들입니다. 즉 석유도 없는 나라에서 석유 원유를 사와서 정제해서 각종 석유화학류의 제품을 만들어서 이걸 다시 전 세계에 판매하는 대표적인 한국은 석유 수출 국가입니다. 이렇게 높은 정제 기술과 대규모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오히려 석유도 안 나는 나라에서 석유 수출 국가가 될 정도의 높은 정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몽골은 바로 그런 정제 기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몽골에서는요, 이 광업 중공업부에서요, 본인들의 광업을 육성하는 그 기술, 이런 것들도 더 내재할 뿐만 아니라 결국 단계적으로 직접 정제해서 판매하는 그 기술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 몽골 금광 체험을 갔던 이 금광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몽골은 금을 정제할 수 있는 아주 고순도의 금으로 정확하게 그 함량과 무게를 엄밀하게 측정해서 딱 순도 99.9%의 금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몽골은 자신들이 캔 금을 전부 스위스로 보내서 스위스에서 정제해서 그래서 아주 순도 높은 금괴나 금 관련한 상품들로 만들어서 그걸 세계적으로 유통시키는 형태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도 일부 어떻게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서 외국으로 보내든
아니면 국내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역량까지 갖추는 것이 몽골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뭐 석유뿐만 아니라 석탄도 마찬가지예요. 몽골은 세계적인 석탄 생산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 석탄을 생산한 것을 이제는 가스 형태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이 친환경 기조에 좀 맞거든요. 그럼 석탄을 액화해서 또는 가스 형태로 바꿔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기술들을 내부적으로 어떻게든 육성해보고자 하는 노력들을 해가고 있는 게 지금 몽골의 광업의 현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몽골 현지에서 금 체험을 하러 가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몽골에서 금광 중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는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오유톨고이라는 회사를 꼽더라고요. 이 오유톨고이가 가지고 있는 구리광산이 어마어마한 구리가 거기서 채굴되고 있고요. 몽골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한 35%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산했었을 때 얻어가줄 수 있는 낙수 효과가 3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정제 기술이 없고 직접 개발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라는 점에서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몽골의 광업 중공업부에서는요, 이렇게 몽골 현지의 각종 광업이 육성되는 과정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원주민들을 어떻게든 소득을 보존해주기 위한 노력을 같이 병행하도록 그렇게 경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가서 체험했던 대표적인 소농장, 이 소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쪽 지역은 금강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많은 소들을 풀어놓고 방목했던 대표적인 그냥 유목지입니다. 그런데 금광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 동네에서는 소를 방목해서 키울 수가 없게 됐고요. 그래서 유목민들이 나름대로 일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몽골의 금 개발 회사들에게 몽골 의회에서는 명령 아닌 명령으로 다음번에 금광을 개발할 수 있는 자원 개발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원상복구뿐만 아니라 유목민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된다라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당시 몽골의 금 개발 회사에서는요, 원주민들과 회의를 하고요, 어떤 환경을 구축해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원주민들도 자신들의 농가 소득에 대해서 인식을 진짜 아주 정교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이번에 많이 갖게 됐는데요. 최근 몽골에서도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키우던 말이라든가 소가 겨울에 혹한기가 너무 추워져 가지고요, 굶어 죽는, 즉 아사하는 일들이 빈번히 생겼다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원상복구를 희망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몽골에서 원래 예전부터 있었던 아크 소라든가 몽골에서 원래 유목해서 키우던 몽골 전통 소들을 다시 사주십시오, 복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됐다가는 또 냉해 피해를 입어서 자신들이 키우던 모든 소가 굶어 죽거나 이렇게 얼어 죽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몽골 유목 원주민들이 희망하는, 우리 자신들이 이제 키우길 희망하는 소는 오히려 유럽산 소를 조금 수입해다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방목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목장 형태로요, 가둬서 키우는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유럽 소들을 일부 키워보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몽골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견이 원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거를 수용해줬게 됐고요. 몽골 금광회사가 왜 이렇게 한국의 유튜버에게 이렇게 직접 보고 가시라고 저희를 초대해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은 몽골의 광업의 이모저모, 그리고 몽골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노력 함께 소개해 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